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는 일단 뭐 상가가 들어가는 거, 그 임대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임대차 기간이 있어요. 이거 기간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이제 10년. 10년을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런 내용들 얘기할 건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가 이제 권리금 매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상가 임대차에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상가를 다 이제 다시 돌려주고 반환하고 그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가 자체를 그 권리금을 받고 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 넘기는 경우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상가는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가를 이제 월세를 맞추고 또는 그 권리금 매매를 한 이후에 이제 상가를 상가의 그 권리관계를 조사를 일단 하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원상 회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그 원상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써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뭐 계약 갱신을 하건 뭐 보통 이제 임대차 기간은 1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여기 이제 임대차 기간도 나왔지만 기간은 그 기간은 1년을 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인은 가능해요. 근데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이 항에 보면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이 이때 됩니다. 이 개정됐던 이유를 나중에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내용이 사실 좀 살짝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원상 회복 의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2017 다 168 142 판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판례로 가야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보여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자, 이제 쉽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원고는 이제 권리금 매매로 받은 그 두 번째 임차인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좀 판결 요지나 이런 내용들을 잠깐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원칙적 적극이 나왔으니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적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뭐 갑을병이 쭉 나오는데, 갑주식회사가 점포를 임대했대요. 임차를 했대요. 그 갑 주식회사는 갑 주식회사가 임차인 거죠. 그 커피 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운영,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대요. 자, 의리,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여기 의리, 이전 임차인이라는 거는 갑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갑 주식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이 커피 전문점의 영업을 양수하고, 이건 이제 권리금 매매로 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샀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이게 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임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아까 처음에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쪽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자,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자. 여기서 이제 을이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답니다. 왜 철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갑이 처음에 설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 이전 임차인이 그 시설물들, 커피 전문점에 대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고, 을은 그걸 받아서 양수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권리금 매매로 갑으로부터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을이 그거를 사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기존에 갑이 설치했던 그 인테리어 부분까지도 을이 전부 원상회복, 최초의 그 임대차 계약 최초의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을 수도 있고 넣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을은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원상 회복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인용이 돼요.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 양수받은 임차인이었죠. 이제 권리금 매매로 양수받은 임차인 을이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회사. 여기서 얘기하는 병은 이게 그야말로 임대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 주식회사죠. 그 병회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 비용을 공제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시설물들을 다 이제 철거를 하면서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까고 줬다는 뜻인 거예요. 제외를 하고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병회사는 이제 임대인이죠. 임대인 회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게 핵심이에요. 이 판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회사 임대인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이거 원심에서 백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원심 판결이. 이거를 대법원에서 적극으로 이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좀 있어요. 좀 있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이제 원고인 을이죠. 을 임차인은 이게 원고인데 억울하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상고 이유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건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원상회복 업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을 반환 시의 원상 회복 의무는 민법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민법 164조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민법 이렇게 치면 민법이 굉장히 크죠. 이 그 임차인의 원상회복 부분이 그 민법이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600, 어이구, 좀 길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법 654조, 615조, 뭐 이렇게 654조, 615조. 자, 615조. 차주에, 그쵸. 이게 차주라는 게 임차인을 얘기해요. 차주의 그 원상회복 의무, 철거권. 차주가 차용을 반환했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이 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654조의 준용 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계약 체결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민법 654조라고 설명드렸죠.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원상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내용과 범위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기 나와요. 자,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체결 당시, 그러니까 체결의 경위, 내용,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권리금 매매라는 걸 계약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권리금 매매 계약을 하는 그 새로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새로 권리금 매매를 받은 그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대차 관계 계약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때 그 계약서상에 이러한 그 임대 당시 목적물에 대한 상태나 이런 그 원상 회복 부분에 대한 특약을 명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판결을 가지고 대부분 지금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 회복 부분이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 부분까지 원상을 회복을 할 것이냐. 이거는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냐에 따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냐에 따라서 그 계약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판결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를 한번 쭉 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거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